안녕하세요. 태경TV 이태경입니다. 오늘은 아메 사업으로 3년 안에 5천만 원 벌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메 사업으로 빨리 결과를 내고 싶잖아요. 근데 뭐 몇 달 안에 나는 결과는 아니지만 한 2년에서 3년 정도 진짜 내일처럼 하면 진짜 결과가 진짜 무조건 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를 내는 사람이 있고 결과를 못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뭘까?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3년 안에 아메이 수입으로 진짜 연금 같은 수입을 5천만 원 정도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 거라는 마인드가 진짜 중요해요. 내 거가 아니면요 소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은 내가 뭐 1억, 2억 뭐 빚내서 막 3, 4억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돈을 들여서 투자하는 일이라면 오히려 왜 내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때부터는 소중할 거거든요. 하지만 아메이는 기회가 공짜로 오는 일이에요. 근데 기회가 공짜지 사실은 내가 그 안에서 해야 되는 몫은 있거든요.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 몫을 감내하세요. 하지만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 몫을요 감내하지 않고 계속 다른 분이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내 거라는 마인드가 진짜 너무 중요해요. 이게 이제 비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8살에 그 작은 빌라를 하나 샀는데 그 빌라를 지금 세를 계속 주고 있거든요. 지금 한 5번, 6번째 바뀌는 것 같아요, 세입자가. 제가 근데 모든 세입자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정말 놀랐어요. 2년마다 제가 전세 만기가 돼서 집을 이제 확인을 하러 가면 정말 문턱이 꺼져 있고요. 세면대가 꺼져 있어요. 세면대가. 저는 세면대를 어떻게 쓰길래 그렇게 깨져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변기가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의 공중 화장실도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진짜 변기도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오는데도 이렇게 집을 이 정도로 쓸 정도면 평소에는 얼마나 더럽게 쓰실까? 모든 세입자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막 욕실, 뭐 안방 이런 거 막 가보면 진짜 사실은 너무 진짜 막 한숨이 나와요. 반면에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지금 8년째 살고 있거든요. 지금 봐도요 그냥 새 집 같아요. 그렇다고 제가 막 결벽증이 있어서 맨날 쓸고 닦고 막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냥 내 집이니까 함부로 하지 않고 소중하게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8년 뒤에도 새 집이 되는 거고요. 누군가의 집은 내 집처럼 사용을 안 하니까,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니까 2년 뒤만 지나면 헌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메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 집, 내 거라는 마인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을 정말 소중하게 가꾼다니까요. 근데 이게 내 집이 아니야. 그냥 나는 2년 있다가 살다가 나갈 거야. 그러면 집에 대한 애착이 사실은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애착이 없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결과가 날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내 거라는 이 마인드가 너무나 중요한 게 아메이 사업은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나 제품이나 이런 보너스 구조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비교를 하면 그냥 집안에 그 집 골조는 다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아메이라는 회사에서. 근데 내가 해야 될 거는 벽돌을 쌓고 거기다가 시멘트질을 하고 거기다 벽지를 바르고 거기다가 넣는 가구를 내가 넣고 그래서 집을 완성하는 거는 나예요. 내 거라는 마인드가 없으면 그런 골조가 지어져도 이게 무슨 집이야. 다 지어주는 게 집이지. 나 다 지어주세요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면서 이 안에서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골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고 제품이고 스폰서님과의 팀워크인 거죠. 근데 이렇게 주어졌는데도 내 몫을 안 한다고 하면 여기서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없어요. 이 사업이 내 거라는 마인드에서 시작을 하셔야 2년 뒤에 정말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거라는 마인드를 진짜 가지셔야 돼요. 내 거라는 마인드가 안 생기면 내 거라는 마인드가 생길 수 있도록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공부가 어려운 공부가 아니고요. 그냥 보너스 구조를 정확히 공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제품의 역사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메이 제품이 어떠한 창업주의 생각을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그 기반을 원칙으로 지금 60년이 됐는데도 지켜지는지, 약속이 지켜지는지 보셔야 돼요.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회사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공부하고 나면 어느 순간 내 거라는 인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 사업이 내 거라는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 활동을 먼저 할 게 아니고 공부를 더 하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의 경제학을 이해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시간 관리를 엄청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조금 겸연쩍지만,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저도 이제 더 노력하게 될 테니까 이 말씀은 이제 뭐냐면요. 제가 아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정말 성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은 저랑 만나면요. 항상 20분, 30분 전에 도착해 계세요. 그러다가 한 5분 정도 늦는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전화에 문자에 막 장난 아니세요. 그래서 편히 오십시오. 이번엔 저도 기다릴 기회를 주십시오. 항상 사장님이 먼저 기다리셨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도 너무너무 미안해 하세요. 그리고 그 5분 늦은 대가로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한테 밥이니 차까지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볼 때마다 대단하다. 나 같으면 평생 그렇게 맨날 매 시간 그렇게 잘 지키시는 분이 한 5분 늦었어. 전 당당하게 늦을 것 같거든요. 나 평소에 잘했잖아. 그러니까 이번 한 분은 뭐 좀 이해해줘. 라고 전 당당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분은 아닌 거예요. 그죠? 반면에 제가 아는 분이 또 계시는데 그분은 약속을 진짜 정말 매번 늦으세요. 진짜 한 20분, 30분 늦는 거는 진짜 빨리 오시는 거예요. 막 30분, 어쨌든 1시간씩 늦어요. 근데 또 당당해. 저는 약속이 늦었는데도 어쩜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언니는 진짜 그 깡이면 남들을 이거 되게 미안해하는 건데 전혀 이렇게 미안해하지 않는 깡이면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말을 하죠. 근데 약간 비꼬는 말이죠, 사실. 근데 그분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자, 전자분이 잘 살까요? 후자분이 잘 살까요? 후자분 되게 못 사세요. 전자분은요? 너무너무 잘 사세요. 그분은 왜 그렇게 약속에 대한 게 철저할까? 그분은 시간이 돈이라는 거를 정확히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지갑에서 꺼내서 막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이 분은 아마 시간을 허피 쓴다는 거는 내 지갑에서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랑 똑같이 느끼시는 거겠죠. 반면에 남의 시간도 소중하겠죠. 왜? 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은 남의 시간도 소중한 법이거든요. 그래서 남한테 시간을 이렇게 늦은 거는 그분의 돈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빚지면 안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시간을 빚지지 마십시오.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약속을 했는데 10분이 늦었잖아요. 10분의 시간만큼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지각의 그 빚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게 쌓이면요. 엄청나게 커지는 시간이 되겠죠. A라는 사람하고 내가 약속을 했는데 늦었어. 근데 이 A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좀 만만한 사람이고 뭐 그냥 나한테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늦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만하니까. 근데요, 이 만만한 습관 때문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과의 타이밍, 진짜 중요한 기회의 그 타이밍을요,
날려버리시게 될 거예요. 백발백중입니다. 약속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요, 기회가 오지 않아서 좋은 사람이 없어서 성공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좋은 사람을 놓치는 거예요. 좋은 기회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시간의 빚을 계속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난한 습관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도 뭐 100%는 안 지키면서 이렇게 뭐 뻔뻔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저의 인생 목표예요. 이태경은 시간 약속 하나 철저하다, 100%다, 그런 이미지를 저는 만들고 저 세상을 갈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그런 모습은 갖추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 비치는 그런 시간의 약속의 늦음, 그런 태도는 가난한 습관이라는 거 절대 이 아메이 안에서요. 아메이 안에서는 정말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미팅에 계속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요. 상담 시간에 늦는 사람은 계속 늦고요. 지인들하고 만나면 계속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계속 늦으면요, 내 말에 발언권에 힘이 없어요. 왜?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그 사람이 대단해 보여도요, 약속에 늦으면요, 상대방은 그냥 깔고 가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약속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무슨 비전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누군가한테 사업을 비전을 얘기를 하는데 전혀 먹혀들지가 않아. 그러면 상대방 탓이 아니고요, 그냥 첫째적으로 내가 약속을 할 때 내가 약속을 좀 늦는 건 아닐까? 약속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가? 그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찾아가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습관을 가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지갑의 경제학입니다. 제가 공부를 진짜 안 했거든요. 공부도 진짜 안 하고 뭐 맨날 놀다가 늦게 들어가고 뭐 해도요, 저희 아빠가 공부하라 뭐 이런 잔소리를 안 하셨는데 딱 하나 잔소리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얻어먹고 가만히 있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그 얘기를 너무 그냥 계속 듣다 보니까 어디 가서 얻어먹으면 2차는 내가 산다든지, 아니면 다음에 만남 약속을 꼭 정해서 내가 밥을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초대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뒷정리를 내가 해준다든지, 아니면 꼭 선물을 들고 간다든지, 이런 습관들이 가져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부모님한테 또 보고 배웠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요, 엄청나게 신뢰를 얻는 방법이라는 거를 알았어요. 저는 저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얻어먹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주변에서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100만 원을 벌고 상대방이 1000만 원, 2000만 원, 억을 벌잖아요. 그러면 만났을 때 이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당연히 밥을 사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생각을 왜 하지? 왜 나보다 돈을 많이 번다고 내가 꼭 밥을 얻어먹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밥을 얻어먹는 것도 빚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갚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돈 많으신 분이 이렇게 밥을 이제 사주셨어요. 근데 그냥 평범한 밥을 사주셨어요. 이 사람이 저한테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뭐 돈도 많이 번다고 하면서 돈 쓸 줄 모르네. 뭐 겨우 이런 걸 사주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가 사. 아니 지는 얻어먹는 주제에 뭐 저렇게 사주는 사람한테 예의 없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내가 저 정도 벌면 나는 저렇게 돈 안 써. 아니요. 그 자리 가서 한번 그 자리를 먼저 가보세요. 그 자리를 먼저 가본 자들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아놓고 내가 저렇게 벌고 있으면 나는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색하게 안 한다는, 뭐가 인색해요? 얻어먹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인색한 거죠. 그래서 지갑의 경제학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내 10,000원이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10,000원도 되게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고화를 막론하고
경제적인 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돈 10,000원하고 상대방 10,000원은 그냥 이 일직선 상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똑같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내 돈 10,000원은 귀하면서 상대방 10,000원은 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 자체가 되게 가난한 생각인 거죠. 그러면서 얻어먹으면서도 되게 고마워하지 않고 남을 흉보는 거죠. 맨날 이렇게 베푸시는 분들 특징은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가 이렇게 베풀었을 때 이렇게 보답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감사해요. 근데 맨날 얻어드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상대방이 사주면요, 사주는 사람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본인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예전에 그 스노우폭스의 김승호 회장의 그 돈의 속성인가 그런 책에서 했던 얘기가 밥값의 비즈니스? 밥값의 경제학? 막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많고 나보다 잘 살고 해도 상대방이 그렇게 샀으면 3번을 살 때 최소한 1번은 내가 사야 된다. 그게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셨던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머리에 지식은 엄청나게 집어넣고 말도 고급지게 하면서 막상 이런 돈의 쓰임에 있어서는 되게 예의가, 매너가 없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항상 당당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내가 먹는 건 내가 내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한번 봐보세요. 얻어먹는 사람은 평생 얻어먹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은 점점점 더 잘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경제적인 형편이 조금 안 좋으면, 내가 살 수가 없으면 내 거라도 내는 거죠. 어디 가서라도. 이 아메이 안에서 통용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냥 그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공짜는 없다. 내 거는 내가 낸다. 내 거는 내가 낸다. 그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겠죠? 괜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혹시나 아니라면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시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